1980년 초 전두환 대통령은 프로야구 도입을 결정합니다. 3S 정책 중 하나로 국민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의도였죠. 이에 따라 야구협회의 이용일과 이원이 주도하여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주요 내용은 정부의 지원금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기업들이 야구단을 맡아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었죠. 지역은 서울 한 팀, 인천을 중심으로 경기와 강원을 묶고 한 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한 팀,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도 한 팀, 대구 경북 한 팀, 부산 경남 등 총 6개 팀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롯데가 맡기로 계획했는데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죠. 당시 유일하게 프로야구 경험이 있던 그룹은 롯데였습니다. 일본 도쿄 오리온스를 인수하여 롯데 오리온스를 운영하고 있었죠. 현재는 지바 롯데 마린즈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프로야구 출범 전인 1970년대 실업야구단 롯데 자이언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관계자는 서울을 롯데에 맡기기로 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롯데는 10년 정도 야구팀을 운영했기에 노하우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서울을 연고지로 한 롯데가 야구판을 이끌고 나가고 다른 팀들이 옆에서 배우도록 할 계획이었다. 신격호 회장 또한 서울 연고를 조건으로 하는 프로야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롯데는 부산을 연고지로 롯데 자이언츠를 창단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프로야구 원년팀에서 현대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또한 두산은 인천을 연고지로 계획했다고 하죠. 이렇듯 프로야구 출범 이면에는 숨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야구 탄생 비하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프로야구 계획서에 작성된 4가지 원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 총수의 고향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두 번째, 직원 수가 3만 명 이상인 대기업을 우선으로 한다. 세 번째, 경쟁 대상인 동종업종 기업을 가급적 피한다. 네 번째, 프로야구 발전에 관심과 성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업별 연고지입니다. 서울 롯데, 부산 럭키금성, 대구 삼성, 인천 현대, 대전 하나, 광주 삼양사 이렇게 6개의 기업이 1순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구에 대한 애정과 경험이 많은 롯데가 서울로 선정되었죠. LG 창업주 구시 일가의 고향이 경남 진주였고 부산에서 창업했기 때문에 부산 경남은 LG그룹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렇게 팀이 창단되었다면 현재 서울 팬들은 롯데를, 부산 팬들은 LG를 응원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후 청와대에 보고된 계획안은 초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울은 MBC가, 부산 경남은 롯데로 변경되었습니다. 정권 실세를 등에 업고 있던 MBC가 서울 연고를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죠. MBC 이진희 사장의 동생과 당시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던 허삼수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여기에 프로야구의 흥행은 미디어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죠. 결국 MBC가 서울을 차지하고 롯데는 부산을 맡기로 결정됩니다. 신격호 회장의 고향은 울산으로 서울이 아니라면 경남 지역을 맡기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서울과 부산이 결정된 뒤 삼성은 대구 연고지안에 동의합니다. 이병철의 고향은 경남이었지만 삼성상해가 대구에서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일이었습니다. 불과 10일 만에 3개의 기업을 결정지으며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죠. 하지만 이후부터 프로야구 출범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음 지역은 호남, 1순위는 삼양사였고 삼양이 거부하면 금호를 설득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양과 금호 모두 거절의 뜻을 보였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죠. 최후의 카드로 시민구단을 창단하는 것까지 고민하던 중 해태의 박건배 회장이 등장합니다. 박건배 회장이 야구단을 창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해태 타이거즈가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되자 롯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다시 서울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동종업종 기업인 해태가 참여하는 것은 4가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불평하면서 이를 수용하는 대신 서울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죠. 그러자 프로야구 담당자 이효은은 그럼 롯데는 야구에서 빠지세요라며 마지막 협상을 했다고 하죠.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계획안에서 부산에 거론되었던 럭키금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효은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자 신격호 회장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야구가 광고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롯데그룹에게 부산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부산은 구도로 불릴 정도로 야구 인기가 많고 롯데 제품 판매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껌, 과자, 아이스크림 등 소비재가 주력 사업인 롯데는 야구단 운영으로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거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부산을 놓고 럭키금성이 롯데에게 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결정권자인 오너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오너는 귀국하자마자 무조건 참여한다고 하지 왜 밀었느냐며 꾸지람을 했다고 하죠. 이외에도 LG는 야구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고 결국 MBC 총력을 인수하면서 LG 트윈스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지역은 대전과 인천입니다. 이 지역들의 선정 과정에서도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현재 두산 베어스의 연고지가 서울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야구의 오래된 팬들은 두산 베어스가 대전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두산 베어스가 인천에서 시작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요? 사실 서울은 두산이 적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모태인 박승식 상점이 서울 종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서울은 이미 MBC가 선점한 상태. 이에 따라 서울의 2순위로 분류되었던 두산은 프로야구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남은 지역은 대전과 인천인데 인천은 현대가, 대전은 하나라는 강력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김종희 회장이 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미국 유학 중이던 김승현이 귀국하여 회장직을 승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는 야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대전의 다음 후보는 대전에서 창업한 동아건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아건설의 최은석 회장은 올림픽에 전념하겠다며 거절의 뜻을 보입니다. 대전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던 순간 두산에서 참여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두산의 박용곤 회장은 미국 유학 시절 혼자 메이저리그를 찾아갈 정도로 야구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 하죠. 그렇게 대전은 두산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지역은 인천을 중심으로 경기와 강원을 묶은 지역. 이곳은 현대가 내정되어 있었죠. 정지용 회장의 고향은 강원도로 연관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지용 회장은 서울 올림픽에 올인한다는 이유로 프로야구 창단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정지용 회장은 당시 현대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며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천이 공석이 되자 두산은 그럼 우리가 대전 대신에 인천을 가겠다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두산에게 대전은 매력적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두산과 대전은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대전은 연고지 6개 지역 중 인구가 가장 적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선수층이 얇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야구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는 지역이라 흥행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럴 바엔 대전보다 인구가 많고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러나 프로야구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거부합니다. 두산이 대전을 맞지 않으면 대전에 새로운 기업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대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당근책을 함께 제시했죠. 3년 후 서울로 연고지를 이전해주고 서울 선수자원에서 MBC와 2대1로 배분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두산은 구두상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며 각서까지 받았다고 하죠. 이렇게 두산이 대전으로 가게 되면서 오비베어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산미 슈퍼스타즈가 창단되었습니다. 산미그룹은 야구로 인해 홍보 효과를 누릴 만한 소비재 분야가 없지만 스포츠 강팬이었던 김현철 회장의 결단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죠. 자, 결국 한국 프로야구는 서울 MBC, 인천 산미, 대전 오비, 광주 혜태, 대구 삼성, 부산 롯데로 연고지를 확정지었습니다. 창단 이후에도 프로야구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먼저 김승현의 하나입니다. 만약 프로야구를 창단하는 그에 김종희 회장이 타계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 회장은 천안 북일고 야구부를 만들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야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대전을 연고지로 출범하고 두산은 인천에서 산미와 경쟁했거나 참여하지 못했겠죠. 만약 두산이 인천에서 원년팀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면 인천 야구팀의 변천사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인천은 산미 이후 태평양, 현대, SK를 거쳐 SSG 랜더스까지 팀 간판을 수없이 바꿔왔죠. 1985년 오비베어스가 약속대로 서울로 이전하자 대전에는 빙그레 이글스가 창단되고 현재 하나 이글스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단을 거부했던 현대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지용 회장이 야구를 매우 싫어했다고 하죠. 야구는 속이는 게임으로 투수는 타자를 속이고 베이스에 나가면 몰래 뛰는 등 이러한 야구 속성 자체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후 프로야구가 대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을 때도 정 회장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89년 MBC 총령이 매물로 나왔을 때도 적자 기업은 인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프로야구단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LG가 MBC 총령을 인수하면서 LG 트윈스로 팀명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1992년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정지용 회장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자신있게 출마했지만 결국 낙선하고 YS는 틀어질 대로 틀어지고 말았죠. 현대그룹의 이미지 또한 추락할 대로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정지용 회장은 현대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야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구단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이미 8구단 체제가 완성되어 있었고 현대그룹의 라이벌 기업이었던 삼성과 LG가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에 현대는 피닉스라는 실업 야구팀을 창단하며 두 번째 리그 창설을 계획하기도 했죠. 거액의 돈을 풀며 대형 선수들을 모집하기 시작.
문동아를 비롯하여 문희성, 조경환 등의 A급 선수들이 현대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프로야구팀의 견줄만은 최강의 아마추어 팀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두 번째 리그 창설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지자 결국 태평양 돌핀스를 인수하며 프로야구단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청부를 50억 원에 인수하고 현대그룹에는 470억 원에 매각하면서 많은 이득을 얻기도 했죠. 그렇게 현대 유니콘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SK를 거쳐 현재의 SSG 랜더스까지 도달하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프로야구는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출범과 함께 국민 스포츠로 성장한 프로야구는 강산이 4번 바뀌는 동안 크게 성장했죠.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젊은이에게는 낭만을, 국민들에게는 여가소녀을, 프로야구 출범 당시 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